따뜻한 가슴이 있는 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캄캄한 밤에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한 소경이 환한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젊은 사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소경이신데 등불은 왜 가지고 다니시나요? 하고 묻자 소경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으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빈 토케이어가 지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치안 판사의 가슴 따뜻한 판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웃한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넓은 초원에 많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옆집에는 사냥꾼이 살았는데 아주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는 종종 옆집 울타리를 넘어 염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본 염소 주인은 사냥꾼에게 개들을 우리에 가둬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사냥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화를 내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며칠 후 사냥꾼의 개는 또 농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염소 몇 마리를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염소 주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을의 치안 판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염소 주인의 사연을 들은 판사는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사냥꾼에게 개를 가두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웃을 잃고 적을 한 명 얻게 될 겁니다. 적과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웃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염소 주인은 당연히 이웃 친구가 되고 싶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는 잘 됐군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해보시죠. 그럼 당신의 염소도 안전하고 좋은 이웃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판사에게 방법을 전해드는 염소 주인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새끼 염소 3마리를 골라서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어린 세 아들에게 염소를 선물을 했습니다. 사냥꾼의 세 아들은 염소를 보자마자 푹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염소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사냥꾼의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당의 개가 염소를 물어서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 사냥꾼은 개를 큰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염소 주인도 그제야 안심을 했습니다. 사냥꾼은 염소 주인의 친절함에 보답하려고 사냥한 것들을 그와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염소 주인은 사냥꾼에게 염소 우유와 치즈를 보답으로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이웃이자 친구로 지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염소 주인이 이웃을 벌하려고만 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장 가까이 살지만 가장 먼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따뜻한 가슴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판사야말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동 법원 앞을 보면 1년 365일 내내 현수막과 불만 시위 집회가 열리고 있고
대기업 본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우리나라의 법조계 판사님들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합의점을 찾아서 판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대부분 아파트 주거 문화로 바뀌면서 위아랫집 소음 문제로 분쟁은 물론 심하게 싸우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뉴스를 접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이웃 간에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전달해 봄이 어떨까 싶네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3%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 및 지도층 인사들에게도 양심이 썩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로 국민을 보살피고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편집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은 심금을 울려 마음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도 반복해서 좋은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반복해 듣다 보면 가슴속 양심이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성교육 자료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주 보내읽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카톡으로 보냈을 때 읽은 소감을 댓글로 쓰게 하여 잘 쓰면 칭찬하면서 용돈도 더 주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 보고 그냥 돈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